자, 이제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코칭 받는 것이 셀프로 수고 물고 욕하는 것보다 해결 속도가 빠른가요? 만약에 지금 나이가 아이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 없을 때 아이한테 막 욕을 해요. 여놈은 가시나 여놈은 새끼 하면서 막 야 하면 적어도 내 끌어오르는 분노는 털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화가 나는 건 내 안에, 내 사람 안에 무의식 속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무시받았을 때 참았어. 쓰레기 하나 들어갔어. 그렇죠? 비난받았어. 참았어. 쓰레기 하나 들어갔어.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쓰레기통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쓰레기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살았으면 차고 넘치겠죠. 그래서 거의 쓰레기통이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쓰레기를 하나 더 버린 거야. 쭉 꼬린다고 딱 버렸어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튀어나와. 쓰레기가 이미 꽉 차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팍 내 아이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이미 차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내 아이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찬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 이게 어떻게 보면 코칭이고 셀프로 수건 물고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수건을 입에 물고 욕을 하는 것을 내 아이에 대한 욕으로 그쳐버리면 알겠죠? 이거는 이미 차 있는 걸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통해서 내 뿌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쌓여있던 것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 중간에 질문해 주신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코칭 받는 것이 셀프로 수건 물고 욕하는 것보다 해결 속도가 빠른가요? 코칭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을 만나신다면 단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 쌓여있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 시간을 애도하게 된다면 빠르죠. 하지만 셀프로 하더라도 뭐 뒤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책 참고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간이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되고 뭐 한다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집을 사고, 그쵸? 아이들 학원 보내주려고 허리띠 졸라매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쵸? 돈을 절약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100년까지 바라지도 않다. 80년까지 살자 건강하게 생각하더라도 40년 정도면 인생의 절반을 살았잖아요. 내가 절반까지 살아온 과정을 반추해보고 남아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날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돈찌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 누구를 만나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상도 어제 이제 제가 최근에 명상 수업을 듣는데 이제 저거 명상 좀 배워보려고 전 명상이 잘 이제 기회가 안 돼서 잘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상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서양의 유명한 CEO들 다 명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상 그분도 정말 좋다는 명상을 다 찾아봤대요. 뭐 인도의 찾아본 정도가 아니라 다 했대 체험으로 몇 년씩. 그런데 효과가 없더래요. 자기는 그걸 자기만 효과가 없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사 어떤 센터에 갔어. 윗반이 미니반인가 하여튼 뭐 이름 알겠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갔는데 남들 효과가 있고 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코칭도 남들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건 그만큼 내 안에 뭔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하는 자세도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화가 난 거를 수건으로 입 맞고 쏟아붓는 건 겉에 있는 화예요.
이 기본적인 뿌리를 코칭을 한다면 해결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날 때 참았다가 애들 자거나 혼자 있을 때 푸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푸는 날은 잡는 게 좋을지 둘 다 좋죠. 그렇죠. 애한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여러 심리 박사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잖아요. 그때는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나 역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나도 어쩌지 못하는 이 아이가 발작적으로 하는 일이니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좀 더 애를 써보자. 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난 나쁜 년이야. 그렇게 책을 읽은데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그냥 나도 토닥토닥 하면서 애들이 잘 때 하거나 학교 가고 원에 갔을 때 그 30분, 1시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또 도움이 되고 정기적으로 푸는 것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코칭을 받고 싶은데 너무 그 상황에서 함몰되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현실을 못 살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질문 너무나 이해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케이, 일단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면 사실 코칭을 받으면 내 과거에 암울했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이 올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 써뒀던 거 내면만 파면 안 돼요. 내면만 파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면을 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나의 정서가 과거에 어떤 경험, 어떤 내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느냐, 우울한, 어두운, 불안한, 두려움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들어가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이분이 남겨주신 글처럼 너무 두려워서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자기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과거를 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파는 거거든요. 알겠죠? 방점이 현재에 있어야 돼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화를 안 내려고 과거까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감정을 화를 내고 수고를 맞고 화를 내고 더 깊이 과거의 부모님에게까지 감정을 들여다 보는 것을 정말 잘했을 때는 깔끔해요, 감정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가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코칭도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둬야 되잖아. 그쵸? 그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어질 수 있겠죠, 일상에서. 그쵸? 잔여 감정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일상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반복될 수 있겠죠, 그때 감정이. 이때 빨리 자각을 하셔서 여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수업 되기 전까지, 다음 코칭을 받기 전까지 이런 나를 토닥이고 안아주면서 나를 약간 타독타독 해주면서 그것을 글로도 풀거나 뭐 이런 자기 사랑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토닥토닥 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저는 이걸 두려워서 못 봐서 감정을 또 억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내 아이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코칭이냐 셀프냐 문제보다 나의 내면으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내면 성장하다 아예 어린 시절 다 갈까봐 조금 빠르게 하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코칭 받았다가 부모님 너무 싫어져서 전화도 받기 싫어서 죄책감이 더 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다 그렇어요. 다 그래요. 근데 한 번 코칭 받고 부모님이 이렇게 싫다는 것은 조금만 다음 속도가 되게 빠르실 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부모님이 싫어서 전화도 받기 싫을 정도도 이 감정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무기력이라든지 죄책감을 더 느끼거나 이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쉬운데 지금 본인은 분노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게 차라리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한테 퍼부었잖아. 그래서 관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댔잖아요. 그럼 안 되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공간에 살아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다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 버튼 퍼붓고 또 죄책감 느끼면서 또 가서 막 무마하려 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내 감정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나서야 이야기를 건넬 수 있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알겠죠?